네, 이제 개천절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천절인데요. 음력 10월 3일이 원래는 음력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양력으로 많이 지내죠. 10월 3일 동방 땅의 첫 나라가 열린 날이 바로 개천절인데, 지금 광복회에서는 뭐 오후 2시인가 3시에 개천절 기념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건국기원절로 다시 한번 건국기원절로 한다고 합니다. 개천절은 건국기원절이다 라고, 이렇게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다시금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건국절 논란 할 필요가 있냐, 우리는 언제 건국을 했냐 이거죠. 단군조선 때 건국을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국기원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임시정부가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건국기원절이라고 했어요. 건국기원절. 이제 보시면 건국기원절이라고 분명히 개천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930년대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부터 건국기원절로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방 이후까지 그대로 건국기원절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냐면 개천절은 건국기원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냐면 2009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라이트의 대표주자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고 해서 1948년을 건국절을 만들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때부터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념 대결, 역사적인 어떤 건국 논쟁,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국인들은 원래 뿌리로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건국기원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제 뉴라이트 성향,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뭐 역사 기관 이런 데 다 들어갔죠.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개천절을 건국기원절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일본은 어떠냐? 일본의 건국기념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본의 건국기념일, 지금 이렇게 건국기념일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초대 신무천왕이 기원전 660년에 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자, 일본석에 보면 초대 신무가, 또 진무라고 하죠. 진무가 규슈의 섬 일양에서 출발하여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등극한 것이 BCE 660년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있거든요. 660년, BC 660년. 그때 뭐냐면은 규슈에 와서 이렇게 쭉 정벌을 하고 마지막에 들어간 게 저기 끝에 보이면은 보이시죠? 저 부분에 가시와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신궁에 이제 그 올해 잠깐 갔다 왔습니다. 가시와라 신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신무천왕을, 일대 초대 신무천왕을 모시고 있는 그런 어떤 신궁이에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와라 신궁입니다. 나라현에 있는. 여기는 신무천왕을 모시는 곳이에요. 일대 신무천왕.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게 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인천재, 환웅천왕, 단군왕검을 모시는 저런 큰 어떤 뭐 신궁이라면 신궁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박물관이라도 제대로 모시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군만이라도 지금 뭐 단군 성전은 있지만 다 요만요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황기라고 하죠. 여기는 일본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황기라고 합니다. 그것이 올해가 언제냐면 기원 2684년이에요. 660을 더해가지고 660, BC 660이니까 2684년이라고, 요게 매년 바뀌어요. 요 간판이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환단고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 이 신무천왕이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47대 단군이 있는데 36번째 매륵 단군 때 인물이 바로 협야후 배반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수가 있는데 일본으로 건너간 게 BC 667년입니다. 그곳을 정복하고 스스로 천황을 칭하였다. 내가 천황이다라고 칭하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배반명이 바로 신무다.
직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7년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정벌하는 그 기간들, 일본 열조 정벌하는 기간을 보면 거의 동일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이때예요. 38대인가요? 36대 메륵 단군 때 보낸 장수가 바로 협야후 배반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본도 건국 기념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건국 기원절로서 제대로 뭐 개천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온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계는요, 이 우리가 건국 기원이라고 한다면은 4357년이잖아요. 단기 4357년인데 그렇게 우리는 쓰고 있지만 우리 학계가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단군 기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단군 기원은 이렇게 되잖아요. BC 2333년.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나왔죠. 예.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단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연대가 역사적 사실성을 갖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BC 2333년이 아니고 기원전 7, 8세기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을 때 고조선도 어느 지역에서 생기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차이나는 클래스 보셨죠? 아까 공간 나왔잖아요. 자그마하게 이렇게 했던 그 지도가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면서 경희대 강인욱 교수가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자막에 써 있죠. 2700년 전. 네. 고조선이 BC 2333년이 아니에요. 2700년 전에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학계가 지금 BC 기원전 7세기 정도로 얘기하는, 또 이번에 이렇게 대본을 이렇게 썼어요. 오래됐네. 고조선 오래됐네. 보셨죠? 와, 크네. 오래됐네. 이런 식으로 대본 만들어 놓고 이게 각인을 시키는 거죠. 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군 건국은 BC 2333년인데 이걸 부정하고 7세기 이전에 국가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아까 보셨죠? 그 책에 보면은 공간, 시간.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어 발전했는지 정확하지 않다. 정확합니다. 정확하지 않다라뇨. 그래서 지금 뭘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일본의 건국 시기랑 비슷하게 만들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만들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일본의 건국 시기를 넘지 못하는 고조선 건국연대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입도 아사달에 도읍을 하고 국호를 갖다 조선이라고 했고 여고동시다. 그때 당시에 중원에 요임금과 동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고동시, 송호정 뭐라고 합니까? 여고동시. 연대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에 연연하냐면 여고동시라고 하는 요임금과의 동시간대라고 하는 그때 BC 2333년이 아니라 여무동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무천왕, 진무천왕이라고 하는 이때와 동시로서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실제로 그래요. 일본의 신무왕과 같은 연대로 주장 중이다. 비슷한 연대로 주장 중이다. 근데 이 BC 2333년에 단군 고조선 건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동국통감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동국통감에서 정리를 했죠. 앞에 걸 보니까 이거는 무진년에 즉위한 게 맞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렸을 뿐 그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 100년 전에 무진년 즉위, 200년 전에 무진년 즉위라고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국통감에서 2333년을 확정한 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확정한 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가 와가지고 확정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군 왕건께서 건국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환웅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오지 치우천왕 있잖아요. 14대 치우천왕 바로 위에 사와라 환웅이 있습니다. 이 사와라 환웅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여라고 하였는데 처음으로 단허에 봉함을 받아서 왕검이 되었다. 이때부터 이제 왕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00년 정도, 460년이 지나서 왕검들 중에서 신인 왕검이 출현을 했어요.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서
비왕에 올라서 24년간 섭정을 하고 그리고 웅시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개성하여 구한을 통일하였다.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4세에 등극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38세에 등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태어나신 게 언제냐면 십몇 년에 태어나세요. 5월 2일 인시에 박달나무 우거진 숲에서 태어나다라고 해서, 그리고 14세가 되던 때에 갑진년에 웅시왕이 비왕으로 청구하여 대업국의 국사를 맡아서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무진년에 실제로 그때에 추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고동시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고동시는 요임금 때와 동시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임금이 뭐냐면 갑진년에 요임금이 즉위를 하거든요. 근데 단군 왕건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단군 조선에 등극한 것은 아니지만 비왕으로 즉위를 했잖아요. 동시대예요. 갑진년. 이때에 14세의 갑진년에 웅시국의 비왕으로 즉위를 해요. 동시대죠. 그 다음에 뭐냐면 동시대, 그냥 같은 해가 아니라 동시대라고 본다면 무진년, 요임금 25년 무진년, 이때 또 등극한 게 또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명확하게 무진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기원은 무진년 BC 2333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학계가 지금 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천절은 건국기원절이라는 거예요.